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에 FDA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정식 의약품 허가는 아니지만 연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29일 발표된 3건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크기도 작다는 문제점들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렘데시비르의 이상 반응, 해로운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렘데시비르가 인체에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길리어드 임상시험 중간 발표와 3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길리어드 발표에서는 5일간 약을 쓴 환자와 10일간 약을 쓴 환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 이상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보고됐고 두 그룹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한 환자가 10일 그룹에서 2배 많았습니다. 단지 치료기간이 2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세한 데이터가 공개되지는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구역질이 약 10%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고 급성 호흡부전, 간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대조군 없이 임상 경과를 정리한 논문이 4월에 나왔고 이를 인용해서 부작용이 60% 정도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시험 중인 약물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인 노시보 효과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 논문들을 보면 가짜 약을 먹거나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가짜 침을 맞은 그룹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작용은 렘데시비르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인 4월 29일 발표된 중국의 임상시험 논문에서는 대조군과 효과의 차이가 없었고 이상 반응 비율에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66%였는데 가짜 약을 투여한 대조군도 64%나 됐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렘데시비르 부작용이 60%, 70%라고 보고가 되었어도 상당 부분은 렘데시비르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사용한 다른 약이 원인일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폐렴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투약을 중단한 그룹은 렘데시비르가 12%, 가짜약이 5%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렘데시비르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던 부작용들로는 발진, 저혈소판증, 혈청 칼륨 증가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부전 또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해서 렘데시비르 투약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항체 치료제들에 비해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에볼라 임상시험 논문에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사망한 사례 한 건이 렘데시비르 부작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저자들은 에볼라가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정식으로 심사를 통과하지는 않은 동물 실험 논문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특히 우려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쥐에게 렘데시비르를 주사하고 고환과 정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 용량이 50 마이크로그램부터 비정상 정자 비율이 증가하고 운동성이 떨어졌습니다. 150 마이크로그램에서는 정자 수도 감소하고 고환과 부고환에서 섬유화 등의 손상도 발생했습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용량은 첫날에 200mg, 둘째 날부터는 100mg씩 주사하는데 체중 대비 용량으로 계산을 해보니 생쥐 실험 용량이 인체에 사용하는 용량과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한테 이런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려도 고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렘데시비르를 거부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환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 중 코로나19 환자들과 정상인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해 비교했더니 성호르몬들의 수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후유증이 남지는 않는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감염되어 고통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